교수님, 저는 아이가 있어서 이번 학회는 좀 무리일 것 같아요. 학회는 무슨, 난 그냥 애 안고 논문이나 쓸라니까 니들끼리 재밌게 잘 다녀와. 아이가 내 인생에서 짐이 되거나 핑곗거리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식이 내가 하지 못하고 내가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희생양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달려야 하고 잠을 조금 더 줄여야 한다는 게 사실 고달프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아이가 사실은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 가장 나에게 힘이 되는 존재라는 거. 다시 하라고 하면 아찔한데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어도 되려 아이가 있었기에 제가 포기하지 않고 잘 버티지 않았나 싶어요. 버티다 보니 결국 끝이 있긴 있더라고요. 이 영상이 단순히 아이를 데리고 학회를 다녔던 저의 경험을 전달하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난 도저히 안 돼. 할 수 없어. 여기까지인가 봐.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포기해야겠다. 하는 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매번 아이들을 학회에 데리고 다녔던 건 아니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그리고 같이 가고 싶은 곳이라서, 그래서 데리고 갔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유튜브를 할 때가 아니라서 프리지로 삽입할 만한 영상이 충분하지가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배경화면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학교를 다녔던 저의 경험에서 배운 점을 정리해보자면, 첫째는 마음가짐이에요. 살다 보면 닥친 상황에서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 길이 없다고 혹은 그런 길은 아무도 안 간다고 그냥 주저하거나 포기해버리는 것보다 내가 뚫고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내 길이다. 남들은 가지 않는 길이지만 나는 간다. 평범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나는 나만의 길을 걷겠다. 다들 못할 거라고 말리지만 그래, 너희들은 못하지만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남들은 애 둘을 안고 유학 생활을 하는 저를 보면서 아마도 발 동동 구르고 쩔쩔매며 사는 모습이 안쓰럽다고 또 불쌍하다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 어리석어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니까 나이들은 뭘 한대. 그게 뭐 한다고 다 되는 줄 알아? 지금 남들에 비해 조금 더 어렵거나 평범하지 않은 길을 걷고 계시다면 그만큼 그 길 끝에는 꼭 보상이 있을 거라고 믿고 묵묵히 전진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두 번째는 준비물, 지피지기라는 말도 있잖아요. 특히 어린아이를 데리고 관광도 아닌 학회장에 간다면 철저한 준비는 성공의 변수가 아니라 상수예요. 현장에서 없는 무기를 찾다 보면 멘붕이 오고 학회는커녕 좌절하는 모멘트가 더 많을 거예요. 학회장까지 가는 비행이나 학회장에서 지내는 기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물을 잘 준비해 가는 거예요. 학회장이 주로 대도시에 있는 호텔에서 많이 열리잖아요. 근데 급할 때 기저귀 하나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최악의 학회는 홍콩에 갔을 때 저희 아이가 수족구에 걸렸을 때였어요. 그때 많이 넘어질 때니까 마데카솔이나 반창고 같은 거 그런 거는 있었거든요. 근데 해열제 완전 필수인데 어째 제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비상약을 안 챙겨가서 그때 진짜 많이 고생했어요. 그때 고생 이후 저는 늘 알레르기약, 해열제 등 필수 약통은 챙겨요. 지금 아이가 많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제가 얼마나 되었으면 아직까지도 챙기고 다니겠어요? 아이가 지루해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조용한 장난감이나 책 그런 거 준비해 가는 것도 좋고 앞으로 이런 데를 데리고 다닐 일이 종종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아예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정신교육을 시키는 게 또 가장 훌륭한 준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정신교육. 정신교육이라 하면 좀 엄격하고 군대식 용어 같잖아요. 물론 인성교육, 사회적 예절교육, 행동지도 뭐 등등 좀 부드러운 용어가 있긴 있죠. 그런데 때로는 정신교육이라고 해야 할 만큼이나 내고를 하면 안 되는 바운더리가 있어요. 특히 학업이나 일을 병행하는 엄마들에게 조기 정신교육은 그야말로 서바이벌,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라고 생각해요. 남에게 아이를 맡겨야 하거나 학교장에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한테는 절대 없을 것이라 장담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참 아이를 혼자 키우는 일하는 엄마의 고충이랍니다. 갑자기 도와줄 사람 못 구하고 수업은 해야 하고 미팅에도 참석해야 하는데 학교에선 애를 빨리 데리고 가라 그러고 친인척도 이웃도 친구도 그 어떤 지인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에게도 그런 난관이 닥친다면 그나마 아이가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분위기에 맞게 행동해주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공공장소에서 크게 울고 막 들어 누워서 생떼를 부리는 행동이나 징징대는 거요. 아이들의 그런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죠. 근데 그러지 않도록 잘 키우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고, 박물관, 도서관, 병원, 법당, 예배당과 같이 엄숙하고 조용해야 할 공간에서 아이들이 쿵쿵거리면서 돌아다니거나 공을 차고 놀거나 소란스럽게 떠드는 행동을 제지하는 것 역시 부모의 중요한 의무거든요. 저는 의무라고 생각해요. 이건 꼭 일하는 엄마가 아니더라도 어렸을 때 잘 훈련이 된다면 때와 장소를 구분할 줄 아는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겁니다. 이러한 정신교육으로 엄마도 편해지고 아이도 잘 성장하면 좋겠죠? 이와 관련해 조금 더 구체적인 저의 솔직한 생각을 브런치 스토리 에세이에 올렸답니다. 제목은 아이는 부모의 그림자. 네 번째는 밸런스. 아이를 동반하면 아무래도 아이가 없는 사람에 비해 학회에 집중할 수 있는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리한 일정을 짜고 많은 세션을 가야겠다는 그런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 차라리 학기 세션과 개인 일정 간의 밸런스를 찾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학기 프로그램 보고 내 연구와 관련된 정말 중요한 발표, 꼭 가보고 싶은 세션을 놓치지 않도록 먼저 시간표를 좀 잡고 짬을 내서 아이와 함께 박물관도 가고 관광도 하는 그런 일정도 짜면 좋겠죠? 대부분 미국에서의 학회는 국내선 비행기를 타야 하잖아요. 비행기까지 타고 멀리 가야 하는 학회에 어쩔 수 없이 아이까지 동반해야 한다면 일단 그렇게 해서라도 가는 것 자체가 큰 용기이고 도전이기 때문에 죄책감을 갖지 않고 이 정도의 밸런스를 찾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섯 번째는 도움 요청. 학회장에 함께 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돈을 좀 들여서라도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아이, 그 돈이면 베이비시터를 쓰면 되지. 뭐 학회장까지 같이 가달라 그래. 만약 신생아를 가족이 아닌 시터에게 맡기고 다녀오는 게 좀 불안하고 모유 소유까지 해야 한다면 동행인이 함께 가주면 너무 좋죠. 학회장 호텔로 예약하면 세션 사이사이 잠깐이라도 들르기도 좋고요. 이렇게 엄마가 같이 가준 적이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호텔에서 손녀랑 좀 잘 놀아주고 수영장도 다녀오시고 전 너무 안심이었죠. 근데 딱 한 가지, 컵라면과 햇반, 김, 뭐 물 끓이는 주전자라도 제가 챙겨갔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그땐 그런 걸 잘 못 챙겨서 엄마가 시차 적응도 못한 상태인데 제가 세션 막 다녀올 때까지 배고픈데 그 호텔 방에서 기다리게 해갖고 좀 미안했던 적이 있었어요. 언젠가 발표를 해야 하는데 동행인이 없었던 해가 있었어요. 아이를 유모차에 앉혀서 세션으로 이렇게 향하면서 제발 자라, 낮잠 푹 자라, 절대 깨지 마라, 뭐 이런 기도를 하면서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다행히도 그 기나긴 세션 동안 아이가 얌전하게 있어줬고 제가 그때 두 번째 발표자였는데 제 차례가 와서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첫 번째 발표했던 분이 이렇게 자리로 돌아오면서 유모차에 손을 딱 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는 걱정 마, good luck 하면서 유모차를 이렇게 앞뒤로 움직여 주더라고요. 그때 진짜 고마웠어요. 솔직히 그때 학생이었고 제 논문이 엄청 대단한 것도 아니었는데 유모차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박수 많이 쳐주더라고요. 이번 영상의 마무리는 우공이산, 어리석은 늙은이가 산을 옮긴다 라는 뜻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결국엔 이룰 수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산을 옮기려는 어리석은 할아버지를 다들 비웃었지만 할아버지와 그 가족은 매일 조금씩 흙을 퍼나르고 그렇게 하다 보니 결국 산을 옮겼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애를 업고 산을 어떻게 옮기고 공부는 또 어떻게 해? 라고 포기하는 것보다 진짜 원하면 방법을 찾아내는 용기를 내어보세요. 남들이 손가락질해도 어리석은 할아버지처럼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이번 영상에 담고 싶었던 저의 메시지랍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브라보! Give me five! Oh my gosh! Oh, thank you so much! Oh, now I can have a beautiful view. 대박! 와, 어쩜 이렇게 방향을 정확하게, 굉장히 정확하게. 와, 대박이다. 이거 언제 잘라서 이제